지난해 말 데뷔한 SM의 에스파. 현실 세계의 멤버 4명과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4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멤버를 구성했다는 점이 새롭고 기발한데요. 오늘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메타버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직은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죠. 초월하다는 뜻의 접두사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초월한 세계, 단순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 안에서 마치 현실에서와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활동이 현실의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가상이지만 가상에만 머물지 않는 세계를 뜻합니다.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아바타를 조정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과 싸우는 배틀로열 장르 게임이죠. 그런데 포트나이트에서 주목할 것은 파티로열 모드입니다. 파티로열 모드는 쉽게 말하면 휴식 모드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전까지 총을 겨누고 싸우던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칵테일도 나눠 마실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콧, 정확하게 말하면 트래비스 스콧의 아바타가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10분짜리 공연이 모두 5차례 열렸습니다. 트래비스 스콧은 우주를 날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도 하면서 공연을 진행했고, 관객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디지털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공연은 유료 공연으로 진행됐는데도 2,770만 명이 접속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스콧은 티켓과 굿즈 판매로 2천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9시 포트나이트 파티로열 해변 공연장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첫 공개 무대로 가상세계인 포트나이트 파티로열을 선택한 건데,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시작된 공연이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배경이 밤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메타버스에서는 밤낮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봤더니 포트나이트를 하는 시간이 전체 여가 시간의 21%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메타버스가 이런 엔터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 학생들은 코로나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마인크래프트로 몰려갔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블록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고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이죠. 버클리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의 캠퍼스를 만들고 블록으로 만든 버클리란 뜻에서 블록클리라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코로나로 졸업식이 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실제 캠퍼스 대신 이 블록클리 운동장에 모여서 가상 졸업식을 열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이 모인 졸업식장에서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총장이 나와서 졸업 연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는 버클리의 전통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정치도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당시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홍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을을 꾸미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을에 놀러 갈 수도 있도록 한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인데요. 이 안에 바이든 섬을 만들고 게임 속 캐릭터가 자유롭게 이 섬을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유세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이든 캐릭터는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이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였겠죠. 콘서트, 졸업식, 선거, 이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로블록스 얘긴데요. 단순히 게임을 하기 위해서 로블록스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로블록스에서 친구도 만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다가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을 발견하면 거기서 게임을 즐기는 형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근사한 곳이 나타나면 잠깐 내려서 경치도 보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안에는 5천만 개의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들도 일단 로블록스에 접속한 뒤에 그 세계에서 게임을 개발해야 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로블록스로 출근을 하는 셈인데요. 현재 로블록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는 200만 명 정도이고 이 중 40만 명은 전업으로 매일 로블록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메타버스가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인기 있는 게임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임들은 현실과 명확하게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실의 나에게 수익을 주기도 하고 실제 선거에도 쓸 수 있고 심지어 매일 그 세상으로 출근을 할 수도 있어서 실제 내 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 우리의 많은 행동과 사회생활이 달라졌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또 한 번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메타버스는 더욱 빠르게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 시장이 2,800억 달러, 우리 돈 31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메타버스를 두고 한 말을 빌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20년이 놀라운 세월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공상과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